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매로 지분 토지를 낙찰받아서 2,7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가는 5,500만 원이었고 1,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찰이 있었죠. 지목은 전이고요. 1288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깊게 들여다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여러분들이 공매와 경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책 안 읽어보신 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책 구매 후 발품 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무려 16만원 상당의 혜택입니다. 꼭 책 한 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위치 정보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현황 전에 일부가 농로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기타 사항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정보 유의사항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농지,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거든요.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사짓는 땅이고 땅 위에 건물이 있거나 묘지가 있거나 창고가 지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성사진인데요. 모양이 안 예쁘죠. 하지만 한눈에 봐도 이 땅들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 이 땅을 잘 가꾸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분에게 협의를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하면은 매도할 확률이 높겠죠. 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2003년 11월 10일 날 매매가 되는데요. 네 분이서 같은 날 매입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의 지분이 공매로 넘어온 걸 저와 제 지인분들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이제 3명이 되겠죠. 두 분은 서울 사시고 한 분은 용인에 사십니다. 제가 입찰을 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죠? 총 6명이 들어왔습니다. 무효는 3명이네요. 2등과 약 한 30 몇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네요. 1,630만 원이고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29.42%네요. 이야, 굉장히 싸게 샀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시세 파악은 정확히 해당 지역 부동산이라든지 밸류맵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자, 낙찰을 받고 2020년 5월 6일 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이사불명, 한 분은 수취인 불명으로 소장이 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받아서 주민센터 가서 이분들이 현재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찾은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소장을 모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1차 변론기일 후에 조정기일이 또 한 달 뒤에 잡혔었는데요. 조정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공유자분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 방법이 조금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춘천까지 내려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협의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정 불성립이 돼요. 자, 이거는 1차 변론기일 때 사진이고요. 법원에서 나와서 공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변호사분이고요. 변호사는 누가 선임을 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차 변론 후 알게 된 것들입니다. 2003년에 지인 4명이 4필지의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이때 시세보다 굉장히 비싸게 매입을 했어요. 비싸게 사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경매 공매를 통해서라도 싸게 낙찰 받아야 매도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다른 분이 계셨는데 도로 개설에 협조하겠다는 약정을 받고 매입을 했던 토지래요. 약정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유권 완료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도로 좀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누가?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이 말이죠. 그분이 왜 말을 바꿨냐? 한 사람당 100평 이상씩 땅을 떼어주면 그때 자기가 승낙해 주겠다라는 거죠. 과한 요구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낙찰받기 2년 전부터 소송이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2년 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분의 지분이 또 공매로 넘어갔죠. 그 지분을 제가 낙찰받았죠. 그래서 소송 진행 중 한 분의 명의가 공매로 넘어가서 소송이 멈춰버렸던 상황입니다. 1차 변론기일 때 판사님이 제가 제기한 소는 취하를 하고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송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승계 참가 신청이란 걸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소는 제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원고잖아요. 그러니까 승계돼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피고가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피고가 돼봤어요. 저와 함께 토지를 갖고 계신 세 분은 서로 우리 합의해서 우선 도로를 만든 다음에 뭐 함께 매도를 하든 각각 매도를 하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다. 내 지분을 누군가가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냐. 도로가 생기면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정말 제 땅을 매입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한번 생각할 시간을 달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땅은 이 땅입니다. 근데 이 밑에서부터 도로를 이렇게 쭉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이 도로 개설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다 약정이 있었는데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던 건 2020년 10월 13일까지 거의 2년 동안 10번이나 변론기일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많이 지치셨었겠죠. 서울에 사시고 용인에 사시는데 춘천지방법원까지 2년 동안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20년 12월 15일 날 판결문이 내려졌어요. 어떤 판결문이에요? 경매로 넘겨서 지분만큼 배당받아라 라는 판결이에요. 기존에 있는 공유자분들로서는 가장 최악의 판결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야 뭐 저렴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든 상대방에게 매도를 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2003년도에 매입하신 분들은 경매로 진행된다고 하면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매입을 하고 싶다. 경매로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또 도로까지 만들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도로 만들고 그때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2021년 1월 달에 만납니다. 서울역 쪽에서 만나서 매도 계약서를 썼거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필요 서류들 다 가지고 갔고요. 얼마에 매도를 했냐? 2,7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은 1,600만 원대에 받았고 또 매도는 2,700만 원에 했습니다. 감정가는 5,500이었었지만 감정이 너무 높게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황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2,700 정도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래야 서로 기분이 좋죠. 약 1,000만 원 좀 넘는 수익이 났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인데 괜찮죠? 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꼭 지분 경매, 공매 배워보세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기술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